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1주차 수업이에요. 11주차 수업에서는요, 노동쟁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 진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요, 노동조합 측과 그리고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을 하게 되겠죠. 단체 교섭.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나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래나 협상을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게 되면 타결이 되겠죠. 타결이 되면 협약 체결하게 되겠죠.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협약 관리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 결렬이 돼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거래나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으면 이때 이제 중재나 화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재나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일이 원만하게 풀리게 되면은 협약 체결로 가게 되고 반면에 이제 중재나 화해가 실패할 경우 이때는 이제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죠? 네, 파업이 있었죠. 파업이 있었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쟁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는 직장을 폐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쟁의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이제 프린트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노동쟁의 이론이 나오죠. 의의, 개념이 나와요. 개념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노동쟁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그리고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 이것을 노동쟁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분쟁 상태가 되겠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분쟁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겠죠. 쟁의 행위의 원인은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분쟁 이것이 원인이 발생하겠죠. 쟁의 행위의 원인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생 요인이 있겠죠. 발생 요인은 아까 의의에 있었죠. 의의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 이것이 쟁의행위의 발생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의의 밑에 옆에 2번 발생 요인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이 나와요. 이제 세 번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노사 간의 의견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쟁의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의견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쟁의행위의 해결 방안은 노사 간의 의견차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이것이 쟁의행위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을 한번 메모해 두세요. 쟁의의 목적.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목적이 나오는데 쟁의의 목적은 노사 당사자 간에 노사 당사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요구 조건을 간철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쟁의에 대한 네 가지. 첫 번째 원인, 그리고 발생 요인, 해결 방안, 네 번째 목적.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다 정리되셨죠? 그럼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노동법상의 쟁행위의 정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쟁의행위가 나오죠. 쟁의행위. 파업이 있겠죠. 파업, 그리고 태업, 그리고 직장 폐쇄 등 자기의 주장을 간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이것이 쟁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동쟁의와 쟁행위의 구별. 이건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행동권이 나오죠. 단체 행동권은요 쟁의행위 그리고 정상적 업무 방해 집단적인 공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단체 행동권, 노동 3권 중에 단체 행동권이 나오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쟁의행위 플러스 정상적 업무 방해 집단적 공동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쟁의권 보장과 근거가 나오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 조건에 관한 자기 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쟁의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쟁의권은요, 두 번째네요. 1대1 대등한 입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단체 행동권이 되겠죠. 단체 행동권은 쟁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의 견해가 나오죠. 판단 기준 견해는요,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목적설이 있죠. 목적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쟁의행위의 판단 기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제41조의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력행위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의 채용 제한과 노동의 대체 제한. 이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제한 또는 금지. 그래서 국가의 안보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 그리고 산업 평화를 해치는 쟁의 행위는 반드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 이것도 잘 정리해 두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쟁행위 유형이 나오죠. 유형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임금 중심의 경제적 쟁점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 중심의 경제 쟁점으로 인해서 쟁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 파워가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권력 파워 쟁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정신적인 쟁점. 이것이 쟁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임금 중심 쟁점이 나오죠. 이거는요. 임금 중심 쟁점은요, 근로자의 생계라든지 그리고 생존과 관계되는 임금, 그리고
복지후생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임금 중심 쟁점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권력 파워 쟁점에서는요, 노조 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비민주화, 그리고 민주 노조 건설, 그리고 노조 내 세력 다툼 이러한 것에 의해서 노사 간의 권력 관계에서 노사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쟁점, 이것이 쟁의 행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수업생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사회 정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만족이라든지 직무 만족, 그리고 근로자의 일의 보람 중심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적 만족, 직무 만족, 근로적 일의 보람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 사회 정신적인 쟁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쟁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임금 중심 쟁점, 두 번째 권력 파워 쟁점, 세 번째 사회 정신적인 쟁점,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 측이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유형,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유형,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근로자 측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파업이겠죠. 파업. 두 번째 태업. 세 번째 불매운동. 그다음 네 번째 피켓팅. 그다음 다섯 번째 생산 관리. 여섯 번째 준법 투쟁. 이런 것이 이제 근로자 측이 할 수 있는 쟁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파업.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측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동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이것이 파업이 되겠죠. 이 파업에 대해서는 많이 어차피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파업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태업.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이것이 되겠죠. 근로자들이 이제 단결해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태업이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불매 운동이 되겠죠. 불매 운동은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불매 운동을 하는 행위, 이것이 불매 운동이 되겠죠. 불매 운동, 다른 말로 보이콧한다 라고 하는 거죠. 보이콧. 보이콧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지 않는 행위, 이런 것이 불매 운동, 보이콧한다. 그래서 이제 보이콧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불매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연대적 공동 의식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보이콧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적 공동 의식이 강해야 된다. 이러한 성공 요건이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피켓팅. 피켓팅은 노조 대표가 표지를 들고 노동쟁의 진행을 알리는 행위. 이것이 피켓팅이 되겠죠. 이런 피켓팅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생산 관리. 생산 관리는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일체 운영을 접수해서 노조의 의사대로 기업 경영을 행하는 행위, 이것이 생산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위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을 행하는 것, 이것이 생산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준법투쟁이 되겠죠. 준법투쟁은요, 법을 지키면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여 생산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 이것이 준법투쟁이 되겠죠. 이런 준법투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딱딱 맞추는 행위, 이라는 것이 준법투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파업, 그다음 두 번째 태업, 세 번째 피켓팅,
그다음에 네 번째 불매운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 준법투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가 있죠. 직장 폐쇄.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직장에서 축출하고 노무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임금 지불을 무기로 해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이것이 직장 폐쇄, 공장 폐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폐쇄는 집단적 해고도 불러오게 되겠죠. 집단적인 해고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축출하는 것, 이것이 직장 폐쇄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정직이라든지 휴직이 있다. 그럼 이제 직장 폐쇄의 근거, 직장 폐쇄의 근거는요,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아무런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 직장 폐쇄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계점은 목적에 의한 한계와 방법에 의한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정 제도가 있겠죠. 조정 제도에는요, 조정 제도에는 알선, 그리고 조정, 그리고 중재, 긴급 조정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알선이라든지 조정 같은 경우는요, 모두 강제적이 되겠죠. 강제적이고요. 일반 사업 그리고 공익 사업에 구별 없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알선과 조정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강제적이고 일반 사업, 공익 사업에 구별 없이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 조정은요, 노사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제도이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되겠죠. 국가가 개입해서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는 제도. 그래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노사 자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정의 내용이 나와요. 조정의 내용은요. 첫 번째,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업은 10일, 그 다음에 공익 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한다. 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장도 일반 사업은 10일, 그 다음에 공익 사업은 15일 이내 해야 된다.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조정의 개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장. 그러니까 조정의 개시, 개시는 지체 없이 개시해야 되겠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지체 없이 개시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지체 없이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이제 개시를 한 다음에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종료한다. 연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연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업은 10일,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연장을 한다. 그래서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일, 그 다음에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는요.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겠죠.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정의 효력이 나오죠. 효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단체 효력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단체 효력은 세 가지 형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재가 나와요. 중재는요, 노사의 자주적 해결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강제적인 조정 제도가 중재이다. 그래서 중재 같은 경우에는요, 임의 중재가 원칙이 돼요. 임의 중재가 있으면 이제 강제 중재도 있겠죠. 강제 중재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에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재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겠죠.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노동쟁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고 3인의 위원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3명 구성을 하게 되겠죠. 아까 조정 같은 경우에도 3명을 구성하게 되겠죠. 중재도 3인으로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재 재정에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효력은요, 중재 재정 같은 경우에는 서면을 작성하게 돼요. 서면 작성. 그 다음에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효력 발생도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긴급 조정이 나오죠. 긴급 조정은요, 의 개념을 보시면 공익사업 그리고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긴급 조정을 발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 조정의 절차가 나와요. 긴급 조정의 절차는요, 긴급 조정의 결정으로 공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긴급 조정을 하게 되면은 쟁의행위, 파업 같은 것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긴급 조정도 마찬가지로 단체 회복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제도에는 크게 알선, 그리고 조정, 그리고 중재, 긴급 조정으로 구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죠.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은요,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죠. 특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중재회부의 권고. 필수 공익사업이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 권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재회부의 권고는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재회부의 결정이 나와요. 중재회부의 결정은요,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 사건을 중재 해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 업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책의 페이지 185쪽 있죠. 185쪽. 요즘에 나온 책은 최신 나온 책은 187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